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입니다. 요즘 하도 메타버스 하는데 이 메타버스가 뭔지는 알아야 요즘 사람일 것 같긴 한데 도무지 책에 손은 안 가던 차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마침 이 책으로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이 기회에 읽어야겠다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발굴한 책이 아닌데다가 흥미있는 분야의 책도 아니어서 그렇게 재미있게 읽은 건 아니지만 나름 사명감을 갖고 읽었습니다. 메타버스가 뭔지 그 개념은 좀 알아야겠다는 사명감이 되겠지요. 잠깐 책에 소개된 저자의 얘기를 해보자면 메타버스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유도하고 새로운 경험은 그들의 마음에 작은 물결을 일으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 커지면 마음은 어딘가로 움직인다는데요. 그 마음의 움직임은 우리의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 변화가 개인의 삶과 조직의 미래, 그리고 세상을 바꾼다고 하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저자의 정체성이라고 소개합니다. 김상균님은 이 책 전에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이미 내셨고 메타버스에 관한 책은 이게 두 번째인데 이번 3월에 또 다른 메타버스에 대한 책을 내셨더라고요. 메타버스 책에 관한 한 거의 독보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이 책이 100만 부가 넘게 팔렸고 이 메타버스에 관한 3개의 시리즈 책만으로도 몇백만 명의 독자를 확보했으니 말이지요. 이 책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책은 총 7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파트 1, 오래된 미래 메타버스가 온다. 파트 2, 새로운 문명 메타버스. 그리고 파트 3, 사람이 없는 세계는 없다. 사용자 기반 메타버스. 파트 4, 표준이 되기 위한 무한 경쟁 메타버스 경험의 접점. 파트 5, 디지털 세상의 역세권 메타버스 플랫폼. 파트 6, 새로운 지구의 뼈대를 이루는 메타버스의 인프라. 그리고 마지막 파트 7에서는 상상하는 모든 것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에서 보면 알 수 있듯 메타버스의 정의에서부터 우리 삶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어떤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다가올 메타버스를 위해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정보가 거의 없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친절한 책이기도 하지만 만약 메타버스에 이미 관심이 있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미래 대응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저자의 첫 번째 책인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을 읽은 분의 말씀으로는 그저 개념만 좀 정리한 듯해서 기대 이하였다고 평가하더라고요. 메타버스는 초월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말 그대로 초월한 세상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되시나요? 흔히 메타버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상현실이나 3D 게임, 증강현실 이런 걸 통틀어 하는 말이 아닌가 라고들 하실 텐데 저 역시도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자에 따르면 정말 반만 맞는 말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메타버스를 아바타가 살아가는 디지털 지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바타는 아시지요? 아바타라는 영화가 꽤나 흥행한 데다 요즘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바타 하나씩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신을 대변하는 가상의 존재를 아바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아바타는 본래 힌두교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하강을 의미한답니다. 힌두교에서 아바타란 지상으로 하강한 신의 모습이라는데 원래 인간과 소통하기 어려운 신이지만 아바타를 통해 사람들과의 소통의 벽을 허물었다는 게 이분의 설명입니다. 사실 현실의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가상의 아바타를 멋지게 꾸미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아바타를 이용하면 디지털 세상에서는 외모에 대한 편견 없이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와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이라는 뜻의 온을 더해 만든 온택트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이러한 전염병은 계속해서 진화하며 인간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예견하니 이것이 시대의 흐름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자는 현재 메타버스가 활용되고 있는 생활 속에 예를 들어가며 지금보다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은 물론 의료 분야에서도 이 같은 기술이 활용될 여지가 많으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서 큰 이익을 보고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또한 가상으로 회의를 해보거나 가상으로 어떠한 실험을 했을 때 이것이 초래하는 결과를 기업들은 직접 함으로써 드는 비용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가까운 예로 이 메타버스 기반의 기술이 갖춰지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과 같은 업무를 볼 수 있고 회의도 참여할 수 있으며 협업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매매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따른 각종 관리비 등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 시간을 벌 수 있음과 동시에 교통도 이용하지 않아 환경보호까지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지요. 이것은 그저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러한 메타버스 시스템이 갖춰지면 굳이 집 밖에 나갈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나가더라도 메타버스에서 연습한 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어 시간과 돈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체감적으로 이 같은 저자의 미래과학이 아직은 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물론 기술 발달의 속도는 예측할 수 없고 워낙 빠른 것이 보편적 시각인지라 제가 감히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저자의 말대로 10년 후에는 말 그대로 될지 사실 의문이긴 했고요. 또 조금 늦게 왔으면 하는 뒤떨어진 바람도 가져왔습니다. 스마트폰이 이렇게나 많은 삶을 바꾸어 놓으리라고 언제 예측을 했을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배달앱 역시도 메타버스의 한 종류라는데 지금보다 얼마나 어떻게 더 진화할지 궁금하고 기대도 됩니다. 하지만 책의 설명대로 핑크빛 미래만 보장해주지는 않을 것이기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디지털 범죄라는 말도 예전엔 없었던 단어이듯 이 메타버스가 좀 더 현실화된다면 또 어떤 류의 범죄가 생길지는 모르는 일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디지털화돼 있고 이것이 흐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있다가는 과학기술의 속도를 인간의 습관과 생활 패턴이 못 따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열심히 스마트폰에 적응하며 활용하는 기술을 익히듯 더욱 진화된 기술을 받아들이고 잘 익혀 순기능의 경험치들을 우리들이 쌓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메타버스 입문서로는 좋다고들 하니까 미래에 뒤처지지 않으시려면 읽어보시고 혹시 주식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뒤편에 그 투자에 관한 설명도 이어지거든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